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1차 대전은 총성 2발, 사라예보에서 시작됐죠. 황태자가 암살되고 동맹이 줄줄이 엮여 원치 않은 전쟁이 됐다고요. 하지만 그건 학생용 요약본에 가깝습니다. 진짜 동력은 돈이었죠. 수백만 명이 참회 눕고 중동 지도까지 바뀐 이유, 총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선을 한번 바꿔보죠. 1900년 세계 지도를 펼치면 이상한 공포가 보입니다. 영국이 제일 두려워한 건 총도 함대도 아니었어요. 철길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입니다. 유럽 심장과 중동의 자원을 잇는 길, 바다를 피해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이 길은 오스만을 구하는 척하며 결국 무너뜨립니다. 비극을 보려면 먼저 20세기 초 세계의 그 룰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최강은 영국이죠. 영국의 힘은 2개의 기둥, 해군과 수에즈였습니다. 왕립 해군은 대양의 목줄을 잡았고 무역의 통행증을 쥐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더 노골적이죠. 인도로 가는 지름길, 제국의 혈관이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보물상자, 그 보물로 가는 길목이 수에즈였던 겁니다. 독일 상인이 동방으로 가려면 결국 영국 검사대에 서야 했고 영국 규칙을 따라야 했죠. 바다는 곧 세금이었습니다. 통행료도 권력도 전부 영국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한가운데서 새 엔진이 굴러가기 시작해요. 독일입니다. 1871년 통일 뒤 공장은 더 빨리 돌고 과학도 폭발했죠.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독일에겐 바깥마당이 없었어요. 식민지가 약했습니다. 원자재를 싸게 받기도 어렵고 해군도 영국을 못 넘었습니다. 거대한 몸이 갇힌 셈이죠. 독일은 강했지만 바다로 나가면 막혔습니다. 영국 함대가 벽이었죠. 그때 남동쪽을 보면 오스만 제국이 있습니다. 한때는 초강대국이었죠. 하지만 19세기 말엔 유럽의 병자라 불렸고 속부터 썩고 있었습니다. 발칸 영토를 잃고 군대는 낡았고 더 큰 병이 있었습니다. 빚입니다. 오스만은 영국과 프랑스 은행에 대출로 잠겨 있었죠. 1875년엔 사실상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1881년엔 더 아팠습니다. 1881년 만들어진 기구가 오스만 공채관리청입니다. 유럽 채권자 위원회였죠. 쉽게 말해 세금을 대신 걷는 외부 관리자, 나라 안의 다른 나라였습니다. 소금 팔아도 담배 팔아도 돈은 이스탄불에 안 남았습니다. 금고는 런던과 파리였죠. 국가가 숨쉬는 관이 해외로 연결된 겁니다. 술탄 압두라미트 2세는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제국이 씹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건 돈 빌려서 연명하는 개혁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인프라였죠. 특히 철도가 필요했습니다. 병력을 수개월이 아니라 며칠 만에 옮겨야 했거든요. 수도에서 사막 변방까지 길이 느리면 국경이 무너집니다.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게 맡기면 목줄이 더 조여집니다. 철길이 구원줄이 아니라 사슬이 될 수 있죠. 바로 그 순간 독일과 오스만의 이해가 딱 맞물립니다.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지도에서 길을 봤습니다. 바다를 우회하는 길이죠. 베를린에서 출발해 비늘지나 발칸을 통과하고 이스탄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 바그다드와 페르시아만까지 철길을 잇는 계획이었죠. 이 길이 완성되면 독일 화물이 바다를 안 탑니다. 영국 함대를 안 봅니다. 영국 해군이 못 만지는 거대한 육상 무역로가 생깁니다. 이게 핵심이죠. 오스만에겐 생명줄, 독일에겐 세계로 가는 사다리, 영국에겐 악몽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독일 자본과 독일 기술, 은행도 앞장섭니다. 도이체방크가 대표였고 독일 엔지니어가 설계를 맡았죠. 시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는 지형입니다. 산맥을 뚫어야 하고 사막을 건너야 하죠. 터널을 폭파에 뚫고 뜨거운 땅에 레일을 깝니다. 철의 행진이었습니다. 레일이 동쪽으로 갈수록 런던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지도에서 칼끝이 보였거든요. 영국 입장에선 이 길이 수에즈를 위협합니다. 인도까지 흔들립니다. 게다가 시장도 위험하죠. 독일 공산품이 인도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레일이 바다에 닿지 못하게 먼저 길목을 잠깁니다. 페르시아만 끝자락 쿠웨이트가 핵심이었습니다. 종착역이 될 자리였죠. 1899년 영국은 쿠웨이트와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다른 나라 손을 막는 조항이죠. 쉽게 말해 땅을 빌려주거나 팔 때 영국 허락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철도는 바다 앞에서 멈춥니다. 길이 막다른 길이 되는 거죠. 영국은 또 다른 무기도 씁니다. 여론입니다. 신문의 힘이죠. 오스만을 야만으로 몰고 독일을 폭군의 후원자로 칠합니다. 철기를 악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돈입니다. 런던 금융이 투자를 막아 현금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일은 계속 깔렸죠. 1914년 무렵 철도는 남부 아나톨리아 산맥까지 거의 다가갑니다. 이 시점부터 공포의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석유입니다. 그때 해군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는 중이었죠. 더 빠르고 더 멀리 갑니다. 영국은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본토엔 풍부하지 않았죠. 바깥 공급에 의존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에 기름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 땅을 바그다드 철도가 관통합니다. 여기가 겹칩니다. 더 충격적인 조항도 있었죠. 철길 양옆 20km 범위, 광물 권리입니다.
레일이 깔리면 미래 전쟁 연료의 수도꼭지를 독일이 쥘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심합니다. 이 철길이 바다에 닿으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외교로 막고 언론으로 흔들고 금융으로 조릅니다. 그런데도 레일은 전진했고 이제 남은 건 더 큰 충돌뿐이었죠. 여기서 1차 대전을 봐야 합니다. 자존심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미래의 싸움이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가까워진 건 독일을 둘러싸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오스만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했고 프랑스는 독일 경제를 경계했고 영국은 인도와 수에즈가 떨렸죠. 그러다 사라예보 총성이 울립니다. 1514년 6월 28일 불씨가 폭탄 창고로 떨어진 거죠. 전쟁이 터지자 영국의 시선은 베를린만 보지 않습니다. 중동을 먼저 봅니다. 영국이 지키려 한 건 적 한 명이 아니라 자산 한 개였죠. 초반에 영국군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로 들어갑니다. 명분은 정유시설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단순합니다. 철길이 향할 곳 유전지대를 먼저 잡는 겁니다. 모술과 키르쿠크 같은 곳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레일과 석유가 겹치니까요. 중동 전선은 잔인했습니다. 유럽은 진흙의 지옥, 여긴 열과 질병의 지옥이죠. 영국은 굴욕도 당합니다. 쿠트 포이전 같은 사건이죠. 한 부대가 항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버팁니다. 자원이 다릅니다. 보급이 끊기지 않죠. 반대로 오스만은 비었습니다. 구원이라고 믿은 철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산맥 구간이 비어 있으면 물자를 내려서 트럭과 낙타로 넘겨야 합니다. 넘고 다시 싣고 또 달리고 또 내립니다. 병목이 생깁니다. 그 병목이 오스만의 전쟁 능력을 졸랐죠. 피가 막힌 셈입니다. 만약 철도가 5년만 빨랐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이런 가정도 나옵니다. 결국 영국은 재정비하고 바그다드와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몰래 만납니다. 전후 지도를 그리려고요. 1916년 사익스와 피코가 연필로 선을 긋습니다. 부족 경계도 무시하고 종교 분포도 무시합니다. 자원과 통로가 우선이죠. 남부 이라크와 항구 쪽은 영국의 관심이 커지고 시리아와 레바논 쪽은 프랑스가 원합니다. 이렇게 제국의 시체를 미리 나누는 그림이 나옵니다. 철길의 꿈이 칼이 된 셈이죠. 아랍인들에겐 독립 약속도 흘러나옵니다. 오스만과 싸우면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철도도 폭파됩니다. 오스만이 의지한 레일이 찢기는 거죠. 전쟁이 끝나자 독립은 완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위임 통치가 이어졌죠. 오스만은 해체됩니다. 술탄은 물러나고 칼리프제도 사라집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어 새 나라들 위에 남죠. 그리고 바그다드 철도는 조각이 납니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 갈라집니다. 원래 의도한 하나의 무역 동맥은 끝내 뛰지 못했습니다. 이후 중동은 더 쪼개진 채로 굴러갑니다. 일부러 약하게 만든다는 논리도 있죠. 영국은 깨닫습니다. 레일보다 더 조용한 길,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걸요. 파이프는 사람을 안 나릅니다. 생각도 안 나릅니다. 석유만 나릅니다. 그래서 거대한 석유회사 연합이 생기고 유전에서 지중해로 파이프를 잇는 구상이 커집니다. 중동 사람들은 땅의 부가 밖으로 뽑혀나가는데 자기 인프라는 늦게 남습니다. 이쯤에서 바그다드 철도의 유령이 남습니다. 육상 통로의 힘이 너무 크니까요. 2차 대전 때도 독일은 다시 동쪽을 봅니다. 이라크와 코카서스 석유를 꿈꾸죠. 영국은 또 다시 통로를 지키려 애씁니다. 역사가 닮아갑니다. 전쟁 뒤에는 영국 제국이 빚으로 휘청이고 미국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미국도 같은 불안을 갖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누가 잇느냐? 그게 곧 권력이니까요. 냉전이 시작되면 이번엔 소련이 공포의 이름이 됩니다. 상의를 따라 탱크가 내려올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터키는 지리 때문에 더 중요해집니다. 동서 교차로이니까요. 여기까지가 과거라면 이제 현재를 봐야 합니다. 패턴이 돌아왔거든요. 지금의 상승하는 공업국, 많은 사람은 중국을 떠올립니다. 바다에서 취약하다는 점도 비슷하죠. 미국 해군은 여전히 바다의 길목을 압도합니다. 충돌이 나면 봉쇄가 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은 육상 연결을 키웁니다. 철도와 항만과 도로입니다. 1대1로 지도를 보면 유럽과 중동을 잇는 선들이 과거 철길의 큰 그림을 담습니다. 바다의 초크 포인트를 피하고 에너지와 물류를 육지로 분산시키는 논리죠. 반대로 미국과 서방은 부채 함정이라 부르기도 하고 권위주의를 돕는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통로를 누가 쥐느냐입니다. 흥미로운 뉴스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쿠웨이트가 중국과 대형 항만 계약을 추진했죠. 쿠웨이트 북부 부비안 섬,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만 1대1로와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00년 전엔 쿠웨이트가 철길 종착을 막는 열쇠였고 지금도 물류의 키가 됩니다. 또 다른 경쟁 구상도 나오죠. 인도, 중동, 유럽 연결 구상처럼 새 통로의 이름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세상은 총보다 먼저 길을 놓고 길을 두고 싸웁니다. 여기서 교훈 한 개가 보입니다. 인프라는 중립이 아닙니다. 도로는 권력의 벡터입니다. 철길 한 줄이 생기면 물류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동맹도 움직입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투자자의 적도 따라옵니다. 땅이 표적이 될 수 있죠.
오스만은 유럽 강대국을 저울질하며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울이 아니라 절당이었죠. 제국은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지도에 남았습니다. 국경선에 남았죠. 우리가 중동 뉴스를 볼 때 종교 갈등만 떠올리기 쉬운데 그 아래엔 통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흔들리면 한국 주유소 가격도 흔들립니다. 멀어 보여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과거 철도를 보면 현재의 물류전쟁이 보입니다. 철의 실크로드가 남긴 그림자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예보 총성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장작은 통로와 자원이었죠. 영국은 바다와 수에즈로 세계 무역을 장악했고 독일은 육지로 우회하려 했습니다. 오스만은 빚의 목줄을 끊으려 철도를 택했지만 그 철도가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선들은 사람보다 통로를 먼저 생각하며 중동을 쪼갰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길이 생기면 옛 제국은 더 예민해집니다. 길은 번영도 부르지만 때로는 전쟁도 부릅니다. 그래서 길을 볼 때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